반지의 제왕 2 스토리 설명회 겸 리뷰인데요. 지난번 줄거리부터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반지라는 끼는 순간 세계 최악의 빌런이 되는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르도르라고 하는 동쪽의 악의 땅에 가서 운명의 산 용암에 빠뜨려야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 아라곤, 간달프, 레골라스, 김리, 보로미르, 그리고 호빗 땅딸보 4인방, 이 파티가 반지를 녹이러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행 중간에 간달프는 발록이라고 하는 어떤 악마 같은 녀석이랑 싸우다가 리타이어 했고요. 보로미르는 우르크하이드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메리하고 피핀이라고 하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난쟁이 2명은 납치당했고요. 프로도와 샘은 자기들끼리만 반지를 녹이러 런쳤습니다. 빤스런. 그래서 나머지 저 3명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가 메리하고 피핀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 라는 게 저번까지의 줄거리고요. 2개의 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2개의 탑인데 이게 왜 2개의 탑이냐면, 하나는 사우론이 지은 탑이고 하나는 사루만이 지은 탑이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연합국이 선세력을 위협한다 해서 2개의 탑이다. 이 2개의 탑에서 병력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반지를 빨리 녹여야 됨. 원정대가 출발할 때부터 골룸이 이미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지 원정대를. 모르도르에서 반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고문을 받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해가지고 샘이랑 프로도를 추격을 했다. 얘는 원래 반지가 있기 전에는 평범한 호빗이었는데 반지 때문에 타락한 애야. 얘는 반지가 너무너무 좋아. 처음에는 샘이 제압해가지고 죽일라 그랬어요. 프로도가 그걸 막고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함 때문에 골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리타이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골룸도 사정이 있다. 제가 아무리 존나 못생기고 쓸모없어 보여도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고심을 해봐야 될 일이고, 골룸도 반지의 운명에 엮여있기 때문에 뭔가를 한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해라 라는 말을 프로도가 듣고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줘요. 딜을 합니다. 너가 우리를 모르도르까지 안내를 해줘라. 모르도르로 가서 반지를 녹여야 되니까. 어찌저찌 돼서 3인방, 그러니까 샘, 프로도, 골룸 이렇게 3인방에서 반지를 녹이려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이센가드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 지하에서는 우르크하이라고 하는 오크하고 고블링의 교잡종, 싸움 존나 잘함, 존존스보다 쌤, 태양빛 안 무서워함. 얘네를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만들고, 여기 배럭이야, 배럭. 테란으로 따지면 배럭 8개, 팩토리 12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가스 막 6개씩 캐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을 자랑하는. 우르크하이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갑옷하고 무기 같은 걸 생산해야 되니까 뭔가 이 연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숲들을 싹 다 잘라버립니다. 자연훼손을 시켜요. 사루만의 지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떡밥입니다. 자연훼손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세냐면은 워해머 토탈러로 따지면 블랙 오크 풀 스팸 군단 별 6성 레벨 50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임. 최고 티어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막음? 그러니까 좆됐다는 거임. 이 상태로 만약 인간 왕국이랑 싸우면 무조건 우루크하이, 살루만이 이기겠죠. 여기가 로한이라는 곳인데, 인간 왕국에는 가장 유명한 왕국이 2가지가 있습니다. 로한과 곤도르. 로한은 기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만약에 로한, 곤도르 둘 중에 하나만 박살나도 인간 세계는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그 정도로 큰 세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로한의 왕, 세오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오덴이 왼쪽에 보이는 이 진짜 존나 나빠 보이는 남자, 이 사람이 사루만의 신복이거든요. 이 신복의 힘과 사루만의 마법 때문에 세오덴 왕이 노망이 나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세오덴 왕이 굉장히 영특하고 명군이거든요. 근데 마법 때문에 위협이 닥쳐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뱀의 아가리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통 속의 뇌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어떤 판단을 저지르냐면, 이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죽은, 저 새끼는 쓰레기입니다, 저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야. 지 아들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아주 악수를 두는데, 로한의 유능한 장수 에오메르라는 사람인데요. 삼국지로 따지면 관우, 장비, 조자룡 합친 애야. 존나 잘 싸우고 통솔 개 잘하고, 삼국지 13으로 따지면 통솔 108, 무력 109, 약간 이런 식이야. 얘가 없으면은 로한은 망해. 근데 이 뱀의 아가리가 저 에오메르가 배신자다, 빨리 잘라야 된다 해서 얘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빡쳐가지고 정예 기병대를 끌고 로원에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오크들을 죽이고 있었다. 무슨 뜻이냐면, 삼국지로 따지면 유비인데 장비하고 관우가 없어요. 그냥 병신이 된 거야, 나라가.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죠. 총나라인데 관우 장비가 없다? 그럼 삼국지 외봉. 근데 그 사이에 로한이 망조가 드는 사이에 이 3명이죠. 제가 아까
아까 메리하고 피핀이라는 이 호빗 둘이 우르카이들한테 납치가 됐어. 왜 납치가 됐냐면은 얘네한테 반지가 있는 줄 알고 얘네를 납치한 건데, 얘네를 구출하기 위해서 영웅 3인방 얘네의 흔적을 추적한다. 근데 추적하던 도중에 아까 말했던 이 추방당한 에오메르의 기마부대를 만나서 얘네가 전투를 하고 온 거야, 근처에서. 야, 너네 혹시 메리하고 피핀 이런 호빗 존나 조그마한 애새끼들 못 봤냐 하니까 다 죽여서 흔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임. 씨발. 야, 그 어디서 전투 치렀냐 하니까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거임. 진짜 다 죽여서 흔적도 안 남았거든? 시체도 다 소각했거든? 미안하니까 말 두 필 줄게 하고 말을 얻습니다, 여기서. 미안하다 하고 가요. 그래서 씨발, 일단 뼈 조각이라도 찾자.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라곤이 레벨이 높은 레인저 이런 거잖아. 그래서 흔적 같은 걸 잘 찾아. 야, 얘네 딱 보니까 밧줄을 끊고서 도망갔다. 기마병들이랑 우루카이들이 싸울 때 그 틈을 타서 이 앞에 있는 숲, 판고른 숲으로 도망쳤구나 라는 흔적을 알아챕니다. 여기서 도망친 걸 알고 나서 이 피핀하고 메리는 숲속에서 엔트라는 존재를 만나요. 얘네가 약간 숲의 정령 이런 거거든. 나무, 얘네는 숲이 훼손되는 걸 참을 수 없어. 백색의 마법사를 만나요. 근데 백색의 마법사는 살루만이잖아. 그럼 좆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알고 보니까 백색의 마법사는 죽은 줄 알았던 간달프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준영님? 이생퀴 발록이랑 싸워서 모체 분실된 거 아니었나요? 아님. 사실 발록이랑 싸웠는데 밑에는 물 웅덩이였고요. 3일 밤낮으로 싸워서 간달프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달프가 죽었어요. 준영님 죽었는데 어떻게 백색의 마법사가 돼서 메리와 피핀 앞에 나타나죠? 자, 여기서 반지의 제왕의 몰입이 깨질 수 있는데, 반지의 제왕에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인물이 죽을 것 같다 하면 갑자기 독수리가 나와서 막아주고, 어떤 인물이 죽었으면 다시 살리고, 이런 게 좀 많아서 몰입이 깨질 수 있는데, 설정상으로 간달프는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돌킨 아저씨가 그렇대요. 그래서 원래 회색의 간달프였는데 레벨업해서 흰색의 간달프가 됩니다. 백색의 간달프. 앞으로 나를 백색의 간달프라고 불러줘. 이 상태가 진짜 된 거임. 자, 여기서 몰입 깨지면 안 됩니다. 반지의 제왕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간달프가 메리하고 피핀한테 임무를 줘요. 저 엔트, 방금 말했던 이 나무 정령 있죠. 이 나무가 간달프 친구거든? 간달프가 미리 와가지고 엔트한테 임무를 준 거야. 걔네를 일단 안전하게 너가 숲에서 지키고 있어라. 난 딴 거 좀 하고 올게. 하고서 간 거예요. 간달프는 아까 말했던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랑 합류를 합니다. 간달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르블랑 레벨 18 라바돈 6개 산 다음에 왕귀한 거임. 근접 전투도 개잘함. 그 사이에 이 3인방은 뭐라고 했었냐, 나즈굴의 시선을 피해서 늪을 지나고 있었는데, 얘가 쌤이 볼룸이 생긴 것도 그렇고 애가 좀 개씨 패급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때리고 난 널 계속 의심하고 있어 이러고 계속 발로 차고 이래요. 왜냐면 골룸이 한번 프로도를 죽이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때 얘를 계속 의심을 하는데 프로도가 계속 막 그래도 우리 낙감하잖아, 그만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도는 반지 때문에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골룸의 관상은 쎄했다,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다. 얘네는 반지를 녹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무려 모르도르 문 근처까지 갑니다. 얘가 검은 문이라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틀 3일 내로 반지를 녹일 수 있어. 여기까지 벌써 온 거야.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연병장 같은 데 와가지고 여기 보이는 군대 있죠. 이게 다 사우론의 군대임.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면 좆되는 거임. 일단은 그래도 들어가 보자 하는데 갑자기 골룸이 길을 막으면서 사실 저한테 비밀스러운 길이 있어요 하는 거임. 근데 이때부터 존나게 수상해집니다. 그래서 골룸을 따라서 다른 산길로 들어가기로 해요. 한편 세오덴 왕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타락을 풀어야 된다 해서 간달프하고 질러 3인방이 로한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뱀의 아가리가 있었잖아. 그 새끼가 무기를 다 풀라고 명령을 했어. 그 문 앞에서 무기를 다 풀고 있었는데 간달프가 잔꾀를 부려서 이거 지팡인데요? 근데 간달프는 마법사잖아. 근데 지팡이는 마법사의 무기잖아. 근데 간달프는 뻔뻔하게 노인한테 지팡이 뺏겨요? 진짜 씨발 너무하네. 이걸 시전한 거야. 그래서 앞에서 무기를 못 뺏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팡이로 세오덴 왕의 대가리 존나 세게 쳐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가 함몰됐을까요? 마법이 풀려요. 마법이 풀려서 총명해져요. 방금 소보로빵같이 생겼던 사람이 마법이 풀려가지고 헤르메스 돼가지고 시시기가 풀립니다. 총명해져요. 다행히도 정신을 차립니다, 세오덴 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곧 있으면 사루만의 우르크하이 부대 10,000명이 오잖아. 자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택하지 않고 헬름 협곡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여기가 헬름 협곡인데요. 여기서 국민들을 피신시켜서 방어전을 펼치려고 한다. 아무리 지형이 좋아도 10,000명을 어떻게 막냐. 이래가지고 간달프가 이들한테 떠나서 지원군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근데 간달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5번째 5일째 되는 아침이 올 테니
그때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떠난다. 이거 떡밥입니다. 한편 프로도 일행은 아까 고문문 근처까지 갔다가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는데 사우론하고 사루만의 군세를 넘어서 동방에서 해적을 고용해가지고 얘네까지 오는 거야. 악의 군대가 총 3개인 거임. 동방의 코끼리 부대, 사우론의 본군, 오크 대군, 사루만의 우르크하이 대군. 이 3가지 대군이 다 모이면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잖아. 프로도 일행이 다른 길로 가는 여정에 이 코끼리 부대를 본 거임. 코끼리를 구경합니다. 실제로 구경해요. 근데 구경하다가 다른 매복하던 군대한테 잡힙니다. 잡히는데 다행히도 동방 군대에 잡힌 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대한테 잡혔습니다. 헬름 협곡으로 로한 국민들을 피신시키려고 했잖아. 근데 사루만이 그걸 알고서 늑대 부대를 풉니다. 늑대 부대를 풀어가지고 국민들을 피신시키는 와중에 된 거니까 군대가 막을 거 아니야. 기마 부대를 어떻게든 막아보는데 그 과정에서 아라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아라곤 제일 중요한 영웅이었는데 죽어버렸구나. 아라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밑에 계곡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끼던 에마, 말이 깨워줘요. 그래서 말 타고 말의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헬름 협곡으로 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몰입이 살짝 깨져가지고 이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몰입이 깨지는데요? 아니? 아라곤이 아니라 여포나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죽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라곤이 아니라 여포나 장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말이 돼요. 반지의 제왕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몰입 깨지 마세요. 말은 거기 어떻게 하냐? 주인을 좋아해가지고 주인 냄새 맡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아이씨. 자, 어쨌든 프로도하고 샘이 동방의 군대를 구경하다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동방의 군대한테 잡힌 게 아니라 그 동방의 군대를 미리 매복시키고 있던 곤도르의 군세에 잡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도르는 아까 말한 로한이랑 이웃하고 있는 국가인데 인간 왕국 제일 큰 거 2개가 곤도르하고 로한이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 파라미르. 파라미르는 누구냐? 1편에서 화살 맞고 죽은 보로미르 아시죠? 보로미르의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곤도르의 섭정이야. 섭정이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 사실상 왕의 아들임. 얘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형인 보로미르만 좋아했어. 근데 보로미르는 뒤졌잖아. 그래서 얘가 왜 프로도를 인질로 잡았냐? 처음에는 프로도가 첩자인 줄 알았는데 얘를 보니까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 아버지는 절대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 아버지한테 절대반지를 준다?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거냐? 그럼 아들 사랑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모든 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절대반지를 아버지한테 가져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피어납니다. 프로도가 위기인 거죠. 왜냐면 반지를 용암에도 못 녹이면 인간 세계 자체가 좁다니까. 어쨌든 인질로 잡혀서 위기를 맞았다. 근데 자신의 에마를 이용해서 헬름 협곡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헬름 협곡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루만의 우르크하이 군대가 벌써 헬름 협곡 근처로 온 걸 알아챕니다. 존존스보다 센 군대 10,000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존나 세요. 그리고 이걸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세계관 1티어 100세계 사루만이에요. 사실상 이 군대를 막는 건 불가능해. 근데 아라곤은 왕족의 피라서 그런지 의연하게 헬름 협곡으로 들어가서 걔네 온다, 이거 막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세오덴 왕도 디버프가 풀려가지고 총명해져서 알았어, 막아보자 해서 준비를 합니다. 헬름 협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뚫기 준내 힘들어 보이죠? 이걸 어떻게 콘스탄티노플인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사실 인간끼리 전투하면 절대 못 뚫죠. 대포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이때는 대포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야. 야, 이거는 아무래도 아무리 우르크하이어도 좀 뚫기 힘들지 않을까? 세오덴 왕이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괜히 여기로 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형입니다. 여기다가 심지어 이기적이던 엘프들이 친데레처럼 궁수부대를 지원해줘요. 엘프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면 최소 몇백 년이에요. 길면 수천 년. 그렇기 때문에 제식이 이렇게 딱딱 맞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합을 1000년 동안 맞췄기 때문에 다른 군대랑 다르게 엄청나게 제식화되어 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엘프 사령관이 와가지고 우린 인간들과 옛날에 동맹이었지. 우리는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 왔소. 하니까 세오덴 왕이 고맙소. 엘프의 왕이요. 딱 하고 딱 멋있는 장면. 반지의 제왕 2번째로 개지리는 신 헬름 협곡 전투신이 시작됩니다. 성벽을 존나 큰 사다리로 이렇게 넘어요. 사루만이 몰래 화약 같은 걸 제조해가지고 마법의 힘이랑 뭐랑 제조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성벽에 있는 하수구를 폭파시켜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헬름 협곡이 아무리 엘프하고 인간 동맹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폭탄하고 존나 큰 사다리 플러스 존존스보다 센 우르크하이 10,000명한테 따이기 직전까지 가요. 이게 다 우르크하이야. 이게 전부, 이게 싹 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미 지금 1차, 2차, 3차 성벽 이런 건 다 넘어갔어. 진짜 따이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르크하이를 생산하는 기지가 아이센가드라고 했잖아. 그 아이센가드를 엔트들이 습격을 합니다. 왜 습격하냐? 엔트들은 사실 이
이 생명체들의 전쟁에 끼일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아이센가드에서 냉병기 만들고 우루카이 생산하려면 나무를 베야 된다 그랬잖아. 그 나무 벤 것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우르르 하면서 아이센가드에 뚝을 무너뜨려가지고 수모를 시킵니다. 살수대첩을 해요. 수속성 공격을 안에 있는 생산기지가 다 개박살이 나요. 아이센가드 가운데 있는 사루만의 탑만 제외하고 전부 다 그냥 수몰이 돼요. 탑은 마법 때문에 어떻게 안 되나 봐. 정확히 비유하자면 강민의 리콜 같은 거임. 본진 리콜. 배럭하고 팩토리 있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리콜을 한 거임. 단순히 말하면 좆된 거임. 그러니까 생산기지 자체는 일단 부러뜨렸다. 근데 문제는 헬름 협곡이지. 헬름 협곡에 본대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프로도랑 골룸, 셈이 납치당한 데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모르도르 근처긴 한데 곤도르 있죠. 곤도르 근처에 있는 곤도르 전진기지인데 여기가 원래 곤도르의 원래 수도였는데 망했어. 근데 여기가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오스길리아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끌러가요. 얘가 파라밀이죠. 여기가 뚫리면은 곤도르는 개박살 나는 거야. 만약에 오크군수애들한테 뚫리면.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 손에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파라미르가 반지를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맞았어. 지금 이 시간에 헬름 협곡은 어떻게 되냐. 성문을 열고 기마병 몇십 명이서 빤스런을 치려고 합니다. 이미 다 뚫려가지고 왕이 거주하는 그 공간까지 거의 오기 직전이야. 문이 뚫리기 직전이야. 그래서 기왕 줄 거 씨발 그냥 상남자답게 죽자 해가지고 말 타고 돌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진짜 어떻게든 씨발 5분 버티게 해가지고 막 야득득 갈면서 막 씨발 씨발 어떻게든 해야 된다 하면서 버티는데 이때 밤부터 새벽까지 전투를 해가지고 5일째 되는 아침이 됩니다. 제가 아까 떡밥 하나 얘기했죠. 간달프가 5일째 되는 아침에 동쪽을 보라고 했었죠. 5일째 되는 아침이었죠. 동쪽을 봤어요. 백색의 간달프 형님이 추방당했던 에오메르를 데리고 정의 기마도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설적인 장면이죠. 거의 90도 각도 언덕에서 기마 돌격을 한다. 야 이거 그냥 워해모 토탈이었으면 리더십 다 깎이고 공포 걸리고 지금 씨발 다 날아가는 거거든. 우루카이의 대패다. 개박살났다. 왜냐면 옆에서 때렸으니까. 우루카이 군대가 모랄빵이 나요. 우루카이를 생산하던 베럭하고 팩토리도 다 터져요. 그 말은 뭐야? 사르만은 좆된 거다. 그래서 사루만이 대패를 합니다. 사우론하고 사루만의 동맹인데 사루만 군대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개박살이 난다. 본진 니콜을 당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루만이 탑인데 사루만이 여기 살거든? 근데 이건 마법 때문에 보호가 되는데 나머지 생산기지는 다 엔트들한테 개박살이 난 거예요. 일단 인간 진영이 이겼죠? 프루도는 어떻게 됐을까? 프루도는 곤도리에 전진기지에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를 나즈굴들이 익룡 같은 걸 타고 습격을 해. 근데 반지 효과 때문에 프루도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야. 심지어 프루도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쌤을 죽일라 그래. 쌤이 반지를 뺏으려는 건 줄 알고. 프루도 저 쌤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 광경을 보여줘요. 야 이거 씨발 멘탈이 나왔구나. 근데 이걸 본 파라미르가 얘네 WWE 아니고 진짜로 반지 녹여가지고 인간들 살리려고 하는 거네? 이거 연기면 말이 안 되는데 씨발? 이건 신창석도 못하는데? 야 얘네 진심이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저 반지를 주라는 마음 때문에 인간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파라미르가 정신을 차리고 볼룸하고 샘하고 프로도를 다 풀어줘요. 풀어주면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 사형이거든? 사형인 걸 알면서도 풀어줘. 대의를 위해서. 심지어 운명의 산까지 어떻게 가는지 하수구 루트까지 다 알려줘요. 부하가 파라미르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한테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괜찮다 하면서 딱 보내줘.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탑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루만의 군대가 개박살이 났죠. 사우론하고 동방의 군대 연합이 남았는데 오크가 햇빛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우론이 용암의 연기를 이용해가지고 태양을 덮어요. 근데 이게 곤도르까지 가. 그래서 오크가 전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곤도르를 위협하는 걸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난다. 이러고 두 개의 답이 끝납니다. 이것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1편 유튜브 실적 보고서 그러고 하겠습니다.